두 명의 전사 소승과 진원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한쪽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며 백제의 자존심을 지키다 장렬하게 산화했고, 다른 한쪽은 두려움에 굴복한 채 비참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전쟁은 무정하게도 영광 대신 치욕과 죽음을 전장에 깔아놓은 채 흐물흐물 흘러갔다. 소수리망이 이끈 고구려군은 청산곡 전투에서 승리한 후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소수리망은 군사들에게 선언했다. 우리는 오늘 고국원왕의 복수를 이루었다. 백제는 이제 고구려의 강함을 두려워할 것이며 우리의 승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 것이다. 고구려의 위대함을 세상에 다시금 알리겠다. 고구려군은 청산곡에서 백제군을 완전히 섬멸한 뒤 기세를 몰아 수곡성을 다시 공격했다. 수곡성 안에 남아있던 백제군은 지휘관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 막고해의 부재와 진원의 패배는 더 이상 그들에게 방어의 의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고구려군은 성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밀려들었다. 저항하는 병사들이 있었으나 이미 전세는 기울어 있었다. 고구려군은 수곡성을 완전히 장악하며 백제의 요충지인 수곡성을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왕후는 시리도록 차가운 궁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휘수의 옷자락을 부여잡았다. 그녀의 목에서 새어나오는 흐느끼는 소리는 처절했고 떨리는 어깨는 애달픔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휘수야. 그녀는 겨우 입술을 떼어 내뱉었다. 말 한마디조차 울음에 막혀 터져 나오지 않을 듯이 가늘게 떨렸다. 내 외삼촌 진삼은 나의 동생이다. 그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아이는 내 피부티다. 나를 생각해. 한 번만 그를 살려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의 눈동자는 절망과 불안이 뒤섞여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처럼 애타게 흔들리고 있었다. 왕후의 손끝마저 가늘게 떨려 휘수의 옷자락을 붙든 힘조차 흔들렸다. 궁궐 안은 숨 막히는 고요에 잠겨 있었고 마치 그 고요 속에 온갖 절박함이 억눌린 채 울부짖는 듯했다. 그러나 휘수의 눈은 결연하게 빛났다. 어머니께 그는 담담하게 말을 잇는 듯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혼돈이 길게 녹아 있었다. 진삼이 가족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들은 백제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그 틈을 타 백제의 왕권을 흔들고 무고한 이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백제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구슬프게 흐느꼈다. 그녀의 목구름이 새어나오는 마른 입가에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 억눌린 오열이 숨소리에 묻어났다. 그녀는 간신히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휘수의 손을 찾았다. 내 말이 맞다. 잘못된 길을 간 자들을 백성 앞에선 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진삼은 너의 외삼촌이자 내 유일한 남동생이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죽어야 한다면 이 어미로서 차마 지켜볼 수가 없구나. 왕후의 음성은 극도로 떨렸고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절박함을 짐작하게 했다.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피를 토하듯 숨이 턱턱 막혔다. 휘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입술을 꽉 깨물었다.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것인가? 그의 머릿속은 수없이 많은 갈등으로 뒤엉켰고 결단은 쉽사리 내려지지 않았다. 왕후는 매달리듯 애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온 궁궐에 울려 퍼질 만큼 참담했다. 나도 백제를 위하는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피부티 하나 버리지 않고 살 길을 찾는 것도 임금의 도라고 믿고 싶구나. 휘수야, 제발 이 어미가 간청하마. 진삼을 살려다오. 왕후는 마치 막다른 길목에 선 사람처럼 두려움과 애달픔에 떨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이 절박한 순간을 앞에 둔 채 휘수의 마음에는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다. 온 사방이 숨 막힐 듯한
침묵에 잠긴 가운데 왕후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처절하게 울리고 있었다. 막고해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경로와 함께 오랜 세월 백제를 지켜온 장수로서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힘겹게도 태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갈라지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호소했다. 태자 전하, 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어도 저들의 죄악을 더는 묵인해서는 아니 됩니다. 대왕께서 초기에 보여주신 너그러움이 결국은 이 나라를 좀먹는 불씨가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부디 결단을 내리소서. 막고해의 몸은 상처로 얼룩지고 피가 굳어 움직일 때마다 옷자락이 벌겋게 물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입은 고통보다 나라가 겪을 더 큰 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뱉어내는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을 찢는 듯한 진씨 일가가 빚어낸 참상은 이미 뼈저린 경험으로 각인되어 있었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금의 혼란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임을 그는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은 지하 감옥의 축축한 공기마저 떨리게 만들었고 그런 막고해를 바라보는 휘수의 눈에는 깊은 갈등의 빛이 어렸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도리에 대한 고민, 군주의 자리에 오를 사람이 지녀야 할 책임이 한꺼번에 얽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모친이 흘리는 눈물이 떠올라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졌으나 막고해의 처절한 모습도 외면할 수 없었다. 휘수는 어느새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힘이 들어간 그 소나귀에서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결심을 다잡으려 애썼다.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는 눈빛은 이제 막고해가 쏟아내는 비통함과 하나로 이어지는 듯했다. 막고해 장군. 휘수는 애써 담담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러나 목 안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나도 그들이 다시 백제를 더럽히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셨소. 그분이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혼란스러울 뿐이오. 막고해는 피 묻은 손을 들어 휘수를 향해 조심스레 뻗었다. 그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전하, 결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대왕께서는 이미 한 번 너그러움을 베푸셨으나 그들이 보답한 것은 반역과 부패였을 뿐입니다. 그 악귀들이 다시 나라를 흔든다면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 속에 빠질 것입니다. 제 목숨이 사라지기 전 전하께서 반드시 이 목을 치시기를 저의 애원이라 여기소서. 막고해의 목소리는 분노와 비탄 그리고 태제에 대한 충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절박한 울림은 감옥벽을 넘어 휘수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다. 휘수는 말없이 막고해의 손을 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자기 손안에 전해지는 막고해의 미묘한 떨림이 곧 백제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 결단의 무게는 오롯이 휘수의 몫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 방관자로 남아있던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리고 진씨 일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복잡하게 얽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휘수는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거칠게 뛰어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무거운 책임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더해 두려움과 불안감이 겹치면서 점점 숨이 막혀왔다. 진씨 일가를 모조리 베어버리면 백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둥지를 틀고 떠나지 않았다. 순간 휘수의 눈앞에 왕후의 애달픈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머니가 진삼을 눈물로 감싸던 모습은 휘수의 가슴에 깊은 동요를 불러 일으켰다. 자칫 잘못하면 진씨 일가를 처단함으로써 그가 얻으려던 왕권이 무너질 뿐 아니라 그의 모친마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한편 막고해의 진언도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충신 막고해는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역적 무리를 가차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말은 백성의 민심을 붙잡고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명분으로도 확실했다. 하지만 휘수는 그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나 두려웠다. 진씨 일가의 힘은 이미 조정 곳곳에 뿌리내려 있었다. 그들을 한 번에 쓸어버린다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반발과 혼란으로 백제의 내부가 갈갈이 찢겨나갈 위험이 컸다. 눈앞이 흐릿해지도록 고민이 깊어지는 와중에 휘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시리곳은 피비린내가 혀끝에 맴돌았으나 그는 아픈 줄도 몰랐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안한 상상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만약 진씨 일가를 처단한다면 모친은 어떻게 될까?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동생을 잃고 나와까지 등을 지게 된다면 아버지는 또 뭐라 하실까? 백제가 둘로 나뉘고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평생 업적도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닐까? 휘수는 자기 자신을 다잡고 싶었지만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충돌은 쉽게 잦아들지 않았다. 심지어 맞고 해가 맞는 말을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진씨 일가가 이미 보여준 반역의 징후를 방치한다면 이는 언젠가 더 거대한 반란이나 분열로 돌아올 것이다. 그걸 모른 척 덮고 넘어가는 것은 백제의 태자로서 자격 없는 행동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리게 했다. 왕후에게 동생은 가족이자 마지막 남은 유일한 혈육이었다. 진삼이 무참히 처형당한다면 왕후의 마음에는 길이 아물지 않을 상처가 남을 것이다. 그것이 곧 휘수의 마음에도 깊은 죄책감으로 자리할 터였다. 그는 무심코 한숨을 내쉬었다. 밤처럼 깊어진 침묵 속에서 휘수의 고민은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하게 얽혀갔다. 혼란스러운 내면은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분노와 복수심은 커져만 가지만 동시에 백제의 앞날과 가족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그를 붙잡았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궁궐 마당에는 이미 황혼이 깔리고 있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해가 저물어 가듯 휘수의 마음도 점점 어둠에 잠겨들었다. 지금 이 순간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모든 것을 좌우할 것이 뻔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되어 백제를 집어삼킬지도 몰랐다. 휘수는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고 자신을 애써 다잡으며 중얼거렸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복수만을 줬다가 아버지의 업적과 백제의 안위를 끝장낼 순 없다. 그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의지인지 아니면 주저하는 자신을 다그치는 외침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어머니의 눈물과 막고해의 분노가 휘수의 가슴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쥐어뜯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태자로서의 책임감이 부글거리듯 솟구쳐 올랐다.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조정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올곧게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무엇보다 붕어 직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가르침과 유산을 지켜야 한다라는 압박감. 휘수는 그 무거운 짐을 오롯이 견뎌야 하는 운명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불안과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긴박감이 그의 생각을 계속해서 뒤흔들어 놓았다. 결단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휘수의 호흡은 점차 불규칙해졌다. 차오르는 중압감은 그를 마치 거대한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이제 곧 어떤 선택을 하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휘수는 이를 악물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동시에 필사적인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금 이 순간 휘수를 엄습하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긴박감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는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만 했다. 백제의 앞날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그 결단이 백성들의 운명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 결정지으리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근초고왕은 침상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왕권은 찬란했다.
강력한 무위와 과감한 정복으로 백제는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주변국들에게 강국 백제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영광 뒤에 도살인 어둠은 이미 그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다. 근초고 왕은 식지 않는 갈증을 삼키며 눈을 감았다. 백제의 앞날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왕권을 물려받을 태자 휘수를 생각하면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왕실 내의 분열과 외척들의 탐욕스러운 야심은 이미 근초고왕의 세심한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의 등을 떠받들어준 진씨 일가는 백제의 번영을 함께 이룬 공신이자 동시에 부패의 원인이었다. 진씨 일가의 권력 다툼은 백제를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었고 근초고왕은 너무 늦게야 이를 깨달았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들의 손에 잡힌 칼을 내려놓게 했어야 했으나 인의와 대의를 따르는 군왕의 자비심이 그들의 폭주를 가능케 했던 것이다. 어둡고 침울한 왕궁 안 오래된 기둥 사이로 한기마저 스며들었다. 휘수는 근초고왕 곁에 있다가 더욱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관모와 옷자락을 흔들었고 휘수는 마치 그 바람이 자신에게 경고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백제를 잠식하고 있는 내부의 적뿐 아니라 북방에서 일어나는 고구려의 담덕까지 그가 이끄는 수만의 군세가 언젠가 백제의 국경을 노릴 것이라는 두려움은 감히 큰 소리를 치던 장수들조차 숨죽이게 할 만큼 무서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휘수는 어느새 손을 꽉 쥐었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긴장감이 전신을 감싸고 있었다.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 그의 중얼거림은 황량한 들판에 메아리 치듯 번졌다. 지금까지 누려온 찬란한 왕권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근초고왕의 의지를 이어받으려면 어디선가부터 피를 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왕권이란 그 뒤편에 무수히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양날의 검임을 새삼 깨달았다. 휘수는 문득 고문당했던 충신 막고해의 말이 떠올랐다. 저들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막고해의 절박한 분노가 다시 가슴을 흔들었다. 진씨 일가에 대한 강경 조치, 그것이 무고한 이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피바람이 될지라도 지금의 백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일지도 몰랐다. 이를 무심코 지나쳤던 근초고왕의 선택이 결국 백제를 병들게 한 건 아닐까? 피 한 방울 흘리기를 주저했던 인의가 역으로 파멸을 부른 셈이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휘수의 가슴 한켠에서는 왕실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힘의 사용과 자비의 경계는 언제나 아슬아슬했다. 한없이 부드럽거나 한없이 강하기만 한 통치는 오히려 화를 불러왔고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하면 권력은 무너졌다. 그것이 권력의 양면성이었다. 그렇지만 휘수는 알고 있었다. 백제가 다시금 전성기를 이어가려면 결단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어두운 왕궁, 서슬 푸른 바람이 스쳐가는 길목에서 휘수의 눈은 찬 기운으로 번뜩였다. 백제의 왕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린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다. 휘수는 아버지가 걸어온 길,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떠올렸다. 근초고왕은 외척의 힘을 빌려 즉위했으나 그 권력은 서서히 백제를 좀먹는 독이 되었다. 기회를 놓쳤던 과거의 미련이 여전히 백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다. 이제 왕실의 심장부가 흔들리고 있다. 근초고왕은 눈을 뜨기조차 힘겨워하고 왕자 휘수는 무거운 결단 앞에서 홀로 버티고 있었다. 그 결단이 곧 피를 부르든 혹은 또 한 번의 자비를 베푸는 길이 되든 간에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머나먼 북방의 드넓은 들판 위로 담덕이 이끄는 고구려 군세의 그림자가 점차 커지고 있었다. 이토록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백제라는 나라는 장엄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찰나의 균형을 잡고 서 있었다. 크고 웅장한 궁궐의 천장까지 무겁게 들이운 긴장감,
그 안에서 휘수의 숨소리는 유난히 선명했다. 서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가고 다시 뜨겁게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 휘수는 속으로 불을 다졌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서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나약함과 결단, 자비와 무자비, 반짝이는 왕관과 그 뒤에 감춰진 붉은 피, 이 두 얼굴을 동시에 껴안아야 하는 왕이라는 존재의 숙명. 백제의 눈부신 전성기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외줄타기 위에 서 있었다. 휘수는 반드시 선혈이 베인 밧줄을 붙들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백제라는 이름도 근초고왕의 유업도 어느새 구름처럼 흩어져 사라질 터였다. 이제 곧 새 시대의 서막이 열릴 것이다. 무너진 근초고왕의 뒤를 이어 휘수가 부디 백제를 어떤 길로 이끌 것인가. 그 결단이 백제의 운명을 가를 것이었다. 자비를 베풀어 파멸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처절한 숙청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 어느 쪽이라도 백제의 운명은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다. 고요하고 찬바람이 도는 왕궁에서 휘수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백제를 지키고 아버지의 업적을 잇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길도 불사하겠노라. 긴박함 속에서 서린 웅장함은 역설적이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전쟁의 북소리가 되어 왕궁 벽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박동은 머지않아 백제 전역을 흔들며 왕권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될 것이었다.